부자는 자산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박수를 산다. 부자가 되는 것엔 재능도 운도 필요 없다. 이 규칙들만 안다면 내가 해낸 것처럼 당신도 분명 해낸다. 이 이야기를 반만 듣더라도 성공의 절반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재능이나 운이 있어야 한다고, 아니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큰 자산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대를 파산한 중독자로 보냈지만 혼자 힘으로 일어난 천억대 자산가 댄마텔은 이렇게 말했죠. 저는 지금부터 재능도 운도 심지어 트러스트 펀드도 없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의 규칙을 전부 알려줄 겁니다. 이 규칙들을 배우고 그대로 적용하면 돈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정확한 규칙들을 잘 들어보세요. 이 규칙들이 저를 패배자에서 순자산 1억 달러를 만들었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선 댄마텔이 나눈 재능과 운 없이 성공하는 현시대 자수성가의 스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댄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숫자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 금액만 모으면 그걸로 완전히 먹고 살 수 있다. 즉, 모은 돈에서 나오는 불로소득만으로 살 수 있는 숫자 말이죠. 저는 이걸 4%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지루하게 들릴지 몰라도 일단 진짜 부의 의미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제가 말하려는 건 안전하고 단순하고 보장되는 방식입니다. 돌고 돌아서 갈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해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 거기에 도달하면 그 이후의 모든 돈들은 전부 보너스가 됩니다. 4% 룰은 정말 간단해요. 1년 동안 편하게 쓰고 즐기며 살고 싶은 금액을 정하고 그걸 0.04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모아야 할 총액이 나오죠. 그 돈만 있으면 4%의 수익으로 매년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커 보이겠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돈을 투자해서 복리로 불리고 일찍 시작하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그 지점에 닿을 수 있죠. 자, 이제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숫자를 정했으면 그 돈을 어떻게 벌 거냐가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고소득 스킬을 마스터하라. 이걸 이미 알았다면 큰 돈을 벌고 있겠죠. 반대로 돈을 못 벌고 있다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스킬을 배우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이걸 고소득 스킬이라고 불러요. 시간을 그 일에 쓰면 사람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는 능력, 더 좋은 건 지금 같은 세상에는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보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보는 척 할 뿐이죠. 유명한 대학에서 2억을 학비로 쓰지 않아도 혼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해보자면 모든 고소득 스킬은 4가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M은 make, 만들기로서 크리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영상 편집, 웹사이트 제작, 영상 스크립트 작성,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그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M은 마케팅, 누군가의 관심을 끌어 그 관심을 구매로 전환할 줄 안다면 비즈니스가 고객을 얻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모니타이즈, 세일즈, 사람들을 설득해 돈을 쓰게 하는 능력 자체에는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마케팅과 세일즈 중 뭐가 더 가치 있냐고 묻는다면 마케팅이 더 비싸고 세일즈는 상대적으로 배우기가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매니징, 프로젝트와 결과, 문제들을 책임지고 관리해줄 매니저들에게 사람들은 고액을 지불합니다. 저는 이렇게 4가지를 놓고 이키가이처럼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분야에서 만들기, 마케팅, 세일즈, 매니지먼트, 여기서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걸 한 가지씩 골라서 마스터 해보는 겁니다. 세계 최고가 되어보겠다고 결심하고 최소 1000일 동안만 버티고 해보세요. 시간과 노력, 가진 모든 걸 투자해서 말이죠. 그렇게 그 일을 꾸준히 하며 돈을 지불할 사람들의 숫자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게 있죠. 아무리 고소득 스킬이 있어도 소유가 없으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세 번째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일을 하게 만들어라.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세상이 모두 연봉 받으며 일하라고 설득하니까요. 하지만 진짜로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비즈니스의 지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월급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지만 소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회계사, 변호사, 의사가 휴가를 가면 그들에게 가장 비싼 건 여행 경비가 아니라 일하지 않는 시간 자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자유가 없어요. 반면 사업가는 돈을 버는 기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계는 출근을 하든 말든 돈을 벌어주죠. 그러니 기계의 지분을 갖는 것, 그게 부의 길입니다. 여기서 만약 더 빨리 가고 싶다면 다음 단계를 반드시 이해하세요. 1단계 고소득 스킬로 현금 더미를 만들기. 저축은 진짜 배워야만 합니다. 많이 모을수록 쓸 수 있는 자원이 생기거든요. 현금이 없으면 지분을 살 수도, 내 사업에 투자해서 소유 지분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2단계 최고의 자산, 자신에게 재투자하세요. 우리는 평생 모든 상호작용에 나라는 자신을 데려갑니다. 그러니 더 잘 소통하고 더 잘 설득하고 사람들이 당신의 꿈을 돕게 만드는 능력 등 자신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어떤 비즈니스 투자보다 커질 수 있어요. 3단계 이익과 현금을 자산에 투자하기. 바로 이게 소유 단계입니다. 대부분에게 가장 단순한 건 S&P 500이나 뱅가드 등 수수료가 낮은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것이 있죠. 저는 제 아들 노아에게 용돈을 줄 때마다 저축의 70%를 S&P 500에 넣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12살이지만 네가 자든 늦게 일어나든 저 돈은 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한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물론 자신 다음으로 최고의 투자는 현재 하고 있는 당신의 사업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졌지만 남들은 가지지 못한 unfair advantage, 불공평한 이점 영역에 베팅해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훨씬 잘 아는 분야, 만약 당신이 암호화폐를 정말 깊게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만들어주고 그 생태계에서 돈을 번다면 거기에 올인해도 됩니다. 아는 것 안에서 꾸준히 복리를 쌓는 게 레버리지의 핵심이니까요. 저는 28년째 소프트웨어에 올인했습니다. 코딩을 배우고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고 엑실했죠. 이제는 회사들에 투자하고 매달 새로운 AI 회사를 런칭하는 벤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정확히 딜을 평가할 수 있는 불공평한 이점이 저에게 시장 평균을 이기는 수익을 준다는 걸 일찍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곳이 제가 남은 현금을 모두 쓰는 곳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부분을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자산과 소유에 투자해서 4% 지점에 도달하는 것.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제야 당신은 이제 내 하루를 어떻게 쓸까? 내 삶의 의미는 뭘까?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무엇일까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게 진짜 부자의 의미입니다. 반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면 평생 렌트 시간을 빌린 삶만 살게 됩니다. 물론 돈을 투자만 해놨다고 끝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더 빨리 불릴 것인가? 이때 네 번째 규칙이 필요합니다. 노동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써라. 레버리지라는 개념은 한 문장으로 적은 노력으로 거대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주면 세상을 들어 올리겠다. 그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이 개념이 제 삶에 처음 와닿았던 때는 28,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저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준 회사가 제 인생의 거의 모든 걸 태워버렸습니다. 인간관계, 건강, 그리고 정신. 저는 다시는 창업을 안 한다 하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때 나발 라비칸트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레버리지 개념을 소개해줬고 제 인생은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를 포함한 모든 위대한 창업자는 4가지 레버리지를 마스터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태우지 않고도 무한대의 가치를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 C로 시작하는 4가지 단어를 익히면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코드, 소프트웨어 자동화, 오늘날은 AI까지 기술로 워크플로우와 오토메이션을 깔면 오늘 조금 해둔 일이 영원히 돌아갑니다. 두 번째, 컨텐츠, 체크리스트, 매뉴얼, 영상, 한 번 만든 지식이 수천 수백만 번 일을 대신하죠. 저는 이 영상을 한 번 찍어서 킹스클럽 후배 수십만 명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한 번으로 1000만 회의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캐피탈, 돈은 돈으로 벌게 합니다. 광고를 진행하고 사람을 채용하고 기회를 사서 수익을 만들기도 하죠. 즉 자본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레버리지가 폭발합니다. 네 번째, 콜라보레이션,
사람과 일하는 법, 파트너십, 리크루팅, 매니징, 감정지능,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간디, 오프라, 더락, 호날두, 그들의 말 한마디로 세상이 움직이는 이유가 레버리지이기도 해요. 즉, 레버리지는 스킬에 달린 볼륨 컨트롤러입니다. 볼륨을 올릴수록 노력은 줄고 결과는 커지죠. 물론 열심히 하는 것, 더하기도 필요하지만 진짜 부는 레버리지, 곱하기가 만듭니다. 하지만 곱하기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도 당신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째 규칙이 있죠. 만들기보다 유통, 디스트리뷰션을 장악하라. 최고의 제안과 상품이 있어도 관객이 없으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일 뿐입니다. 즉, 유통 엔진을 만들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잘 숨겨진 천재가 아니라 모두가 당신을 알도록 만들어야 하죠. 제 포트폴리오 중 프리시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숫자를 읽고 AI로 전술을 제시해 비즈니스를 고쳐주는 탁월한 제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통 엔진을 함께 만들기 전까진 이 제품을 아무도 몰랐고 고객도 없었습니다. 즉, 좋은 제품이어도 유통 없이는 사라집니다. 유통 플랜을 이렇게 시작하길 추천합니다. 일단 플랫폼을 하나 골라보세요. 정답인 플랫폼을 찾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를 정하고 정답으로 만드는 거죠. 조로건은 팟캐스트, 누군가는 링크드인, 저는 인스타그램. 먼저 한 가지 플랫폼의 장인이 되어보세요. 나중에 확장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올려보는 거예요. 일관성이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마치 평생 한다는 마음으로 최고의 정보를 무료로 나눠보세요. 정보는 무료, 실행은 유료. 즉, 작은 문제를 공짜로 해결해주면 사람들은 큰 문제를 돈 주고도 맡깁니다. 그 다음은 리스트를 만드세요. 이메일, 문자, 소셜은 임대와 같아요. 계정이 막히면 끝이 나버리죠. 즉, 중요한 고객들을 리스트로 옮겨와서 플랫폼이 못 빼앗는 관계를 쌓아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컨텐츠 안에 자연스럽게 판매를 녹여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가치와 파는 것은 일치해야만 합니다. 미스터비스트가 초콜릿을 파는 방식처럼 콘텐츠의 맥락 안에 매끈하게 넣어보세요. 바이럴은 운이지만 유통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쯤 왔다면 성공의 문턱을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과시하려고 빚을 내서 지금까지 쌓은 걸 망치지 않는 것. 이건 6번째 규칙이기도 합니다. 플렉스를 빚으로 사지 마라. 자산을 위한 빚은 레버리지,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빚은 구렁텅이입니다. 제 멘토는 예전부터 이런 말을 해줬어요. 버는 건 쉽다. 지키는 게 어렵다. 1년에 100만 달러를 벌고 100만 달러를 쓰면 넌 항상 마이너스다. 즉,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플렉스를 해야 살아남습니다. 젊음은 한 번뿐인데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3년에서 5년만 참아보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온 힘을 다해 집중하면 50대나 60대에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 돈을 좀 벌었을 때 동생을 섭으로 불러 2주간 스노우보드 여행에 무려 1만 6천 달러를 썼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죠. 세금을 안 냈네. 몇 달을 그거 갚느라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배운 덕에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세울 수 있었어요. 빚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빚, 돈을 벌게 하는 빚, 팔릴 재고, 광고 장비, 부동산, 지분 확대가 있죠. 그리고 나쁜 빚, 장난감, 과시, 휴가 같은 소비, 그건 그냥 돈을 태우는 겁니다. 이제 소비를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나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시간을 팔아 그것을 산 것이다. 부자는 자산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박수를 산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었다면 성공의 절반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베팅을 할 시간이죠. 마지막 규칙은 이거예요.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절대 잊지 마세요. 목표는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쓰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어릴 때 친구 아버지는 푸드트럭을 하셨습니다. 매주 60시간 일했고 남은 현금은 집 벽 속에 숨기셨죠. 왜냐하면 은행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다 친구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30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저는 돈을 스킬과 자산으로 바꾸지 못하면 결국 잃는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돈은 악하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저 돈은 그 사람을 더 크게 보여줄 뿐이죠. 좋은 사람에게 돈은 좋은 부분을, 나쁜 사람에게 돈은 나쁜 부분을 키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유는 통장에 있지 않고 달력 속 비워진 일정들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돈으로 시간을 되사야 합니다. 그게 레버리지이니까요. 그리고 가져온 그 시간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에 쓰세요. 신은 우리를 바닷가에 놀게 하려고 부유하게 만든 게 아니라 창조하고 기여하라고 능력을 줬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자유를 얻어 놀고만 있겠다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채용하는 데 돈을 많이 쓰죠. 내 시간을 되사오고 동시에 그들의 꿈을 키우는 투자를 하는 것. 그게 돈의 진짜 리치함입니다. 내 삶뿐 아니라 타인의 삶도 넉넉하게 만드는 것. 즉 자유를 얻는 게 목표지만 진짜 보상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느냐입니다. 누군가 제 회사를 모두 다 빼앗아도 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원하던 그 사람이 저는 되었으니까요. 스킬이 있고 시스템을 아는 사람, 이번엔 제가 썼던 시간의 3분의 1만 쓰더라도 현재보다 더 큰 위치를 만들 수 있을 거란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를 아무 나라 한 복판에 내려놓고 5년 뒤에 보면 그들은 또 그 나라의 거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게 정체성이고 능력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부자가 되려는 과정은 멋진 여정입니다. 전 그 길을 당신도 가보길 원해요. 그리고 또 다른 축복은 어느 순간 일이 놀이처럼 느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너무 행복해서 믿기지가 않는다 싶은 그 지점. 그때가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된 순간일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재능도 트러스트 펀드도 화려한 학위도 필요 없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날이 분명 올 겁니다. 이번 영상 속 덴마텔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다짐들을 나눠주세요. 그럼 인생 속 성공을 만드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내 주변 모두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선 단 4가지면 충분하다. 수많은 멘토들의 영상을 만들어 오며 문득 한 가지 질문이 스쳤습니다. 사업이나 기업가가 아닌 직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없을까? 실제로 모두는 각자 다른 성향을 가졌고 자신만의 사업이나 기업 운영에 적합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관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완벽한 조합과 시너지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크고 대단한 기업들, 구글, 애플,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등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은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수백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조율하는 지휘자 같은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빛을 발하며 엄청난 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십 분야에 있어 실리콘밸리와 빅테크들이 많은 조언을 구하는 한 멘토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어 휴스 존슨. 아주 짧게 클레어의 커리어를 언급하자면 현재 구글과 유튜브를 존재하게 만들며 7년간 무려 5번의 승진을, 또 스트라이프라는 스타트업에서는 20명의 관리 직원들로 시작해 7,000명의 대기업으로 늘리고 관리하기까지,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을 만드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녀는 직장 내에서 큰 성공을 쫓는 리더들을 위한 지침서 스케일링 피플을 공개했고, 그녀의 책은 출간 직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포브스, 포춘 등 수많은 세계적 저널의 찬사를 받으며 현재는 링크드인, 디스코드 등 스타트업에서 메가기업의 리더까지 할 것 없이 리더의 책상 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책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런 그녀의 도서 스케일링 피플 속 직장에서 시작하는 성공의 인사이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클레어는 말합니다. 커리어의 초기 경험을 통해 느낀 건 훌륭한 관리자가 되는 것이 커리어에서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회사라도 강력한 관리와 건전한 운영 시스템, 즉 핵심 프로세스가 없다면 규모를 키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 성장에 맞는 조직 운영과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을 구축하는 사람들의 성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제품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하죠. 20년이 지난 지금 그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최고 기업들의 성장에는 리더들의 코어 프레임워크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성공의 핵심에는 아마존웨이라는 일관된 시스템과 원활한 운영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스케일링 피플의 프레임워크는 단 4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둘째, 적합하고 신속한 채용. 셋째, 건강하고 강력한 팀 구축. 마지막 넷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피드백과 성과 관리.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업무에서도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클레어. 물론 관리자라는 직책이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또 그들의 잠재력을 깨워 시너지를 만들기에 앞서 말한 코어 프레임워크를 지키는 관리자를 위한 그녀만의 관리 방식의 뼈대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상호 이해의 기반은 자기 인식이다. 두 번째,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솔직하되 건설적으로 하라. 세 번째, 관리와 리더십의 차이를 구분하라. 네 번째, 전사 공통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리고 이 모든 원칙은 단 한 가지, 신뢰 구축으로 귀결됩니다. 훌륭한 관리자는 편해질 수 있지만 진정한 리더는 매일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깊게 와닿았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리더십은 긍정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관리는 안정화에만 집중되어 있죠. 물론 업무 환경에서 안정성은 중요하지만 도전에 맞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녀는 말했죠. 저는 이런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리더십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실망시키는 일이다. 즉, 당신과 당신의 팀은 안정적이고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불확실하지만 흥미로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관리와 리더십의 차이를 먼저 구분하세요. 물론 리더십과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목표 설정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그럼 스타트업에서 메가 기업들을 만든 클레어는 어떻게 목표를 설정했을까요? 그녀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안했지만 좋은 목표의 특징은 간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직장에서의 성공뿐 아닌 개인의 성공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죠. 클레어는 말합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은 무엇을 달성하려 하는지, 달성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성공적인 최종 상태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계획은 일련의 활동들이며 실행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계획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되죠. 그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먼저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거꾸로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활동을 찾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목표의 특징을 말하자면 첫 번째로 집중적이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두 번째, 팀원 모두가 성공의 모습과 실패를 같은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전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로 모두에게 영감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제 경험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닌 70% 정도의 성공률을 목표로 삼는 게 좋죠. 그리고 네 번째는 활동이 아닌 상태에 집중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활동을 지시하기보다는 팀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공했을 때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 결과를 가능한 정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감도와 구체성을 확보하여 목표는 성공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보여야 하며 실패 또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세우세요. 그녀의 방법론을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목표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나아가며 지표 설정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내가 지속적으로 전진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이 외에도 클레어는 어떤 질문으로 인재를 뽑아 팀을 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팀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때는 어떤 대화체로 혹은 방식으로 피드백을 전달하는 게 나을지까지 모든 인사 과정을 빠짐없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도전하는 개인들을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죠.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 기준을 쫓거나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역할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길을 설계하며 그 길을 지켜나가야 하죠. 즉, 가장 중요한 존재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강하지 않으면 제가 나눈 전략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영상에서 소개한 모든 내용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커리어를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주치는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심리적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가장 쉬운 연습법으로 달력에 좋은 날과 나쁜 날을 기록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또 어떤 일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지를 진단해 보는 거죠. 즉, 자신의 최고 성과를 내는 법을 연구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어디에 경계선을 설정할지 스스로 결정해 나가야만 합니다. 저의 경우는 가족과 저녁 시간을 막는 업무 일정이 주 1회 있었던 주는 좋지 않은 한 주라는 걸 알았고 저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작은 약속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연습법은 가장 생산적인 시간대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도 하죠. 그렇게 먼저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겁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말처럼 누군가와 함께 먼 길을 달리기 위해선 자신을 조절하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자아 인식을 시작하며 스스로의 커리어 코치가 되어보세요. 이번 영상 속 클레어의 조언이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나눈 인사이트는 스케일링 피플 속에 담긴 양에 비하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개인적 성공과 팀을 이끌며 함께 나아가는 성장 방법. 그녀의 글을 읽으며 많은 걸 느꼈습니다. 훌륭한 관리자는 편해질 수 있지만 진정한 리더는 매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리더는 안정을 쫓지 않고 변화를 만들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실망시키는 일이라는 것. 사실 새로움을 쫓고 사람들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고 또 도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망시키지 않는 게 최고라 생각했던 저는 주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가며 그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클레어의 통찰력에 많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꼭 퇴사를 하고 사업에 도전해서 원하는 성공을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조언을 통해 초고속 성장을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